가평군 북면하 수관로 사업 설명회가 1월 27일 오전 북면행 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이종옥 북면장,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원을 비롯한 최기호, 강민수 의원, 김경호 도의원, 공무원, 해당 이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한국환경공단 김현수 부장과 전영준 하수관로 팀장은 2016년도 북면하 수관로 설계로 공사를 시행되면서 그동안 발생한 신규 건축물과 시행 과정에서 사유지 미동의로 공사가 불가한 구간을 정리해 약 12km의 대체 구간을 설정, 앞으로 절차를 밟아 시행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현황이 저희들이 지금 도대리, 백금리, 재령리, 소음리, 목동리 쪽에 하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집집마다 발생되는 하수를 차집해서 북면 하수 처리장으로 오수를 보내서 오수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구간은 저희도 50km 중에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구간은 시공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시공 가능한 부분은 50km 중에 41km가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료를 지금 35km를 했고 잔여가 지금 6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지금 사유지 때문에 토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0km 정도가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우편으로 사유지 소유자분들에게 작년 6월달과 11월달에 두 번의 우편으로 동의 여부를 지금 보내드렸는데 일부 구간은 불가로, 일부 구간은 미동의로 해서 지금 요 사업이 지금 공사가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불가한 사업비를 가지고 대체, 그러니까 예전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획을 못한 구간을 대처 구간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평군과. 그래서 대처 구간이 지금 녹색으로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지금 하랑 유원지하고 지금 플레렌스 글램핑하고 그다음에 숲속의 정원 쪽에 이 지금 녹색으로 나타나는 구간을 지금 하수관로를 새롭게 신설해서 정비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재령리 쪽에 지금 수덕 농원 인근에 있는 이 지역도 오수관로를 새롭게 신설해서 하수를 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그 작은 목골 분배산 방향 요 구간도 새롭게 오수관로를 신설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큰 목골 경동천 방향 이 부분도 오수를 신설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음리 하악 상거리까지 오수관로를 설치를 지금 대처 구간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 지금 5개 사항은 사유지 때문에 공사가 불가한 구간의 대처 구간으로서 사유지 못하는 구간의 사업비와 대처 구간 사업비를 검토한 후에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사업비를 서로 검토한 후에 가평군과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북면 하수관로는 2016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해서 지금 사항을 보니까 새롭게 신축된 건물, 그 다음에 그런 가옥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저희들 오수관로가 지나가는 그 주변에 리별이 도대 1리와 도대 1리, 재령리, 백금리, 목동 2리, 소복 2리의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321가구가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저희들이 시공 가능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45가구는 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시공 가능한 부분은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요 조건 만족시 가능은 일부 지금 하수처리 구역에 편입이 안 돼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은 편입 요청을 하고 검토를 해서 요 조건을 만족할 경우 또 사유지 서로 협의가 가능할 경우에 시공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3월까지 진행하고 이후에 시일 설계를 2월부터 5월까지 시일 설계를 완료한 후에 내년 올 6월부터 공사를 진행해서 배후 설비까지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지대와 또 200여 미터 떨어진 외진 곳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라고 좀 검토를 내렸습니다. 비가 확보되고 나서 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제외시켜서 하면은 좀 오염도가 좀 반갑은 될지언정 깨끗하게는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줘서 공사가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되면은 하부 쪽에도 공사를 했고 상부에 또 중간 지점에가 연결이 안 되면 그런 효용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간 지점이 안 되는 경우는 그 구간은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구간은 지금 공사를 진행을 지금 안 하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준다면 그거는 나중에라도 준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슨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은 이제 저희가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타 시공 못 이제 수용이라는 절차가 없는 사안이라서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하수관로 설비하면서 그냥 동의를 못 받고 해도 하수관로를 설치했다가 이게 문제점이 많이 봐서 소송이라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로 해서 국어 부지라든가 국공유지가 있는 옆으로 이제 돌리고 지금 그런 방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유지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상황을 좀 그런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또 그렇게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네. 무슨 불이익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그 사람도 이제 땅을 사가지고 자기 토지에다가 집을 건축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걸 또 자기는 또 이용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예고를 해서 좀 설득력 있게 그분을 설득을 해서 받아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그 법적인 문제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좀 시행해보고 상위법이 있겠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밑에는 아주 하수단 밑에는 물이 아주 굉장히 지저분해.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런 큰 펜션 이런 거는 제일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개인이 저걸 한 데서 빠진 건가 왜 빠졌어요 이런 거예요? 대형 시설물, 네. 대형 시설물은 자체 오수 처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수 처리장의 용량 때문에 일부 대형 연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 사업에서 그냥 자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 사실 그 큰 건물에 나온 그 물에 개울물은 아주 오염을 더 시켜야 하죠. 암만 자체를 정화시킨다 해도 이제 여름철에 들어가고 겨울에 혹시 여름에 낚시를 나가봐도 이게 해보면 주변 이런 그렇고 아주 굉장히 더 지저분해.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이번에 교집에 안 들어갔는데 이 장을 이거 한 15년 전에 보면서 처음 이거 하수 때문에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 집 집 빠진 거 저지더라고. 우리 우리 집 밑에가 7집이 8집인데 그 집 뺐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 장을 아직만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못하고. 그거 좀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지. 이 장 보고 맨날 뭐 해달라고 뭐 일만 시켜놓고 내 거는 아직 안 해주니. 저희 집 밑이라고. 요즘 좀 이장님께서 불만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돈에 여기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방류 수질이 저희 공공처리장하고 똑같아서 국비 보조 사업에서 환경부 쪽에서는 이거는 정화조가 개인 정화조든 공공처리장 가는 방류하는 수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국비 지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50톤으로 해서 기준을 맞춰서 큰 연소이나 이런 부분은 다 빠졌거든요. 국비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60%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이라서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 말씀하신 그 저지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금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저지대인지 아니면 관료도 볼 수 있는 건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50톤 미만이 아까 우리 도대일이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로 아주 정확하게 짚으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방류수 수질이 50톤 이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일평균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연수원 같은 데에는 여기 일정한 부분에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몰려버립니다.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한 번에 몰리면 제대로 처리 안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평군이 그런 케이스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아니면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부를 좀 설득해야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정보 방침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요거 있다 해서 경기도에 들려서 제가 하수 관련해서 쭉 검토를 좀 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가평군이 사례조사를 좀 해가지고 이 연수원 같은 경우를 더 하고 아까 도대일이 이장님처럼 한 집 있는데 차를 거의 못 쓰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가 다 연결이 진짜 연결이 될 때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결을 안 한다는 것은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가평군이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진짜 주말에 많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방류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 거나 아마 데이터를 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좀 국가로부터 아예 최상위에서부터 좀 투입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익금질 1,000억 정도가 지금 토지 예약을 하고 있는데 빚점 의무 관리를 위해서 하긴 하는데요. 제대로 그것도 관리가 안 되니까 차라리 그 돈을 좀 투자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입니다. 그래서 가평군도 그런 부분들에 좀 자료를 좀 부탁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게 이제 길 옆에 보면 그 저지대인데 길보다 한 1m, 2m 정도 아파트 안 해주는 집들이 꽤 많아요. 벽기 같은 경우에. 요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아예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저 보면은 그 상인용 같은 데는 아예 빠져 있어요. 그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군에서 가려는 것 같은데 요양 같은 데는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와요. 개월 다 내려와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추가로 해서 이 사업 자체도 다시 변경을 한강유업청에다가 재원협의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위치가 바뀌었다고. 근데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화조 자체 정화조를 이제 단속 관리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지대 부분은 건축물 대장은 저희가 이제 건축물 대장 없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건물 내부에 이제 오수 부분이 건물 내부에도 없는 상황이고 건축물 대장 없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오수 처리를 하기에는 이제 불가능상이라서 그래서 지금 못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같은 정화조가 있는데 빠진 집들이 많이 있어요. 백종이 같은 경우에는 옛날 집들이요. 건축물 대장은 없고 옛날부터 오랜 시간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빠진 집들이 있어요. 목에 이제 화장실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설을 저희가 이제 그 정화조라면 이제 물과 같이 나오는 시설인데 그건 이제 개인 차량이 와서 이제 푸는 시설을 저희가 오수관로로 이렇게 저희가 공공시설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화조 일단 묻어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왜 못 나와요, 그래요? 정화조가 있는데 왜 못 나오나요? 그거는 또 이사님 요거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값을 톤당 180원씩 받고 한 4천억 이상 1년에 얻는데 제일 급한 게 이 환경부에서 물리용 부담금을 걷는 이유는 물 맞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집행부에서도 이제 가평군이 전체 한 90% 됐나요? 80몇 프로? 90%? 현재 82%. 80, 한 2, 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100% 하수 처리 구역을 확대해서 100% 확보하는 그런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150m 벗어난 지역은 안 해주고, 멀다. 또 저지대는 안 해주고,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 맞게 하는 사업이. 이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환경부를 설득하고 환경부와 같이
임을 맑게 하는 사업을 전체 우리 가평구는 좀 확충을 했으면 하는 그런 그 절실한 그런 걸 갖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해 주셔야지 환경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이제 가평구 조례안을 바꾸든지 뭐라고 해서 이걸 집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31이라고 해갖고 가능한 동안 7억 밖에 안 되는 이 사업이라는 거를 진짜 뭐 이런 거는 앞에 앉아서 동의서나 받아가지고 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얘기에서 가평구에서 조례안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거 사업을 짓고 원선 깔아놓고 지선에 대해서 밀고 가고 말인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요 일대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요 일대의 가구 수는 다 배수설비를 다 합니다. 하고 목동리 그 갈로 외에 있는 부분이 한 32가구가 나타나가지고 그 32가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요 갈로에서 너무 200m나 떨어진 그런 지역을 지금 설계에 안 잡혀있던 부분들을 검토해 보니까 이제 7가구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동리를 전체적으로 7가구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계별 사업에 대한 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또 하수도 사업소에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이렇게 하수관로가 또 유입이 되게 되면 국면 하수 처리 양에 대해서도 이 하수도 사업소에서 또다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업체에다 좀 당부드리고 싶다면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왔었거든요. 좀 힘든 부분이죠. 야간에 비가 내리고 새벽녘에 그렇게 빈 웅덩이가 생기고 한 거에 대해서 좀 민원이 생기면 빠른 좀 복구라든지 이런 걸로 이번에 있어서는 올해는 좀 민원 최소화에 좀 같이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이장님들의 고충이 제일 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귀찮아하시지 마시고 항상 우리 이장님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이장님들의 물음표를 해결해 가시면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이장님들이 그나마라도 조금 힘들면서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누락된 부분이 무슨 정몽이나 화학 이쪽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하고. 올해 사업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설계를 시작 들어갑니다. 그래서 4년, 5년 차 사업이거든요. 금액은 여기도 금액이 엄청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설계부터 시작됩니다. 460억이 114가 같은 경우에 관로가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 저지대가 아닌데 여기 저지대가 빠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은. 그 배수설비는 이제 집집마다 표시를 다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제는 그거는 저희가 이사님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가서 현장에서 보지 않는 저희 현장 사무실이 저기 농공단지 앞에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같이 설명해서 그런 건 따로 별도로 설명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리별로 이렇게 안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로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오늘 이렇다는 회의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날마다 이제 신설될 곳에 이제 타당성 여부를 검사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신설될 곳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신설될 곳에 그 집을 땅을 거쳐야 그 위에가 이제 신설 가능한데 이 사람이 신설될 곳인데 지금 집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이걸 허가를 해줬을 때 내부에 이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장님께서는 그 가옥 말고도 또다시 신축가옥이 있다고 하시는 사항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리별로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니면 또 저희들이 조사했던 시점은 추가적으로 조사의 시점은 2000년도입니다.
또 이후에 또 신축 가옥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영을 해주시겠다. 네, 그래서 원칙이 저희들이 그 뭐 갈로가 옆에 있는 인접 가옥이면 저희들도 가평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반영 여부를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은 배수 설비는 가구당 330만 원이라고 정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거진 다 330 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이미 이 설계되어 있는 부분도 군비로 나머지 부분 군비가 다 투입되는 사항이라, 그런데 이제 저희는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이제 빠진 부분이, 왜냐면 이제 5, 6년 전에 설계를 했고 5, 6년 뒤에 공사를 들어가다 보니 중간에 이제 신축 가옥들로 다 이제 누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근데 그 부분을 다 이제 연장을 다 가비가, 그러면은 또 똑같이 330만 협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330만 원 이상 부분은 가평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게, 그게 어떤 시군도 다 공통된 부분이라서 그 사업비도 이제 무시를 못하는 사항이라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제 설계를 또 해보고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이제 우선순위를 저희가 또 정해야겠죠. 가까운 거나 먼데 부분을 이제 못하는 사람이니까, 방금 좀 환경공단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좀 조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겨울 내에 저희가 좀 하려고 그래서 지금 설명을 갖는 사항입니다.